들리세요? 자, 예, 공개방송 또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오늘 잘 듣고, 오늘은 2 플러스 1 이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2 플러스 1 이벤트는 2개월 하면 1개월을 무료로 드리는 2 플러스 1 이벤트를 지금 회사 전체 내 사기 때문에, 자, 가입해서 이번 주에 다들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하세요. 아셨죠? 자, 급등하기 전에 주냐고? 예. 급등하기 전에 주는 것도 있고, 급등한 후에 주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보시면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이게. 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또 종목 잠깐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이 노광면의 돌파 매매는 이렇습니다. 여기.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이제 바닥에서 잡는 매매가 바로 돌파 매매다. 그죠? 지금 현재 핵심 테마가 뭐고, 핵심 섹터가 뭐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다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주도주. 1등주죠, 1등주. 주도주를 이제 바닥에서 잡는 매매가 바로 돌파 매매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쭉 있는데. 자, 생쇼가 지금 1월달에 보시면, 자, 생쇼 1월달에 벌써 이제 118%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대명에너지 가가지고 120%가 넘었죠. 자, 그래서 자, 이 종목들 보시면 대단합니다. 제시연, 자, 날짜도 보시면 1월 2일 제시연. 이 제시연은 왜 매수를 했냐면, 요거 이제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1월 3일은 코콤. 이 코콤이 뭐냐면 이 드론입니다. 48%. 드론으로 전부 밀어가지고 또 수익이 났죠. 그죠? 이게 이제 돌파매입니다. 자, 1월 4일은 오픈했지. 요건 뭐예요? 좀 반도체. ARM 종목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짜 보세요. 그죠?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은 유로메카. 그냥 30% 갔습니다. 1월 6일 금호건설. 1월 9일은 HLB 제약.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먹고 나옵니다. 그죠? 자, 1월 11일은 티라이오텍. 매일매일 먹고 나오면 되겠죠. 티라이오텍은 뭐예요? 이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 종목이에요. 15일 유로메카. 유로메카 또 있네. 이건 1월 5일이고. 자, 그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보세요. 자, 먼저 이제 이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은, 줌인터넷이 이게 상한가가 죠. 이거는 이제 왜 갔냐면,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 규제한다고 이 쉘이 막 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지는 모르겠고, 메타랩스 됐고, 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 이 지오소프트에 갔죠. 이거 오아시스 상장한다고 갔어요. 오아시스 이게 언제 상장하냐면 상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잡지를 못했는데. KT알파 이것도 오아시스입니다. 핀텔, 위세아이텍 이거는 요즘 각광받는 이제 AI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섹터를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 CS 윈드, CS 배열 이거 이제 풍력주인데 좀 약간 거시기하고. 비덴트 이게 그 가상화폐 쪽입니다. 근데 너무 잡주들이에요, 이 가상화폐. 굳이 한다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요거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좀 내려오면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것도 가상화폐 쪽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이거 한 100% 넘게 먹은 적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그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땡긴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아따 오픈 베이스가 같네. 시간외로는 좀 올랐네요. 그죠? 보시면 수산INT 이거는 수산그룹이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방문 경제사절단 추가 참가 소식에 갔는데 보안주예요. 좀 거시기합니다. SGA 솔루션즈 마찬가지. 유니온 커뮤니티 이게 다 보안주인데 보안 테마는 이 먹기 어려운 테마입니다. 이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요. K사인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자, SATNG 대명에너지 이거는 누리플렉스 이거는 이제 최근에 SPP 아니다 VPP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가상 발전소 테마인데 요 이제 생쇼는 내가 대명에너지를 했죠. 그래서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과연 이제 땡길 건지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신성ENG, 하나솔루션 이게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 태양광 풍력 뭐 반등은 좀 나온 것 같은데 길게 본다면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상발전소 테마는 대명에너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그 아랍에미리트 MOU 그 체결한 것 중에 수소차 그 내용도 있죠. 근데 오늘 수소차가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시가에 약간 떴다가 다들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죠? 이지, 평화홀딩스,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맞아버렸거든요. 시가에 떴다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JST나 이거는 뭐냐면 김기문 회장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동행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그 리스트가 지난주에 쫙 뿌려져요. 딱 뿌려졌죠. 그죠? 그래서 다 땡겼다가 이제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재료가 소멸되면서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 별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이것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종목인데 이거.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연광경이 이렇게 땡겼잖아요. 그죠? 음? 자, 갑자기 여기서 이제 땡겼잖아요. 갑자기 이래 땡길 때는 못 사요. 아니, 쳐다봐도 잘 못 사집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해도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 특히 직장인 분들은 당연히 못 사겠죠. 장중에 그냥 후다닥 땡겨버려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날 장이 끝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테마 종목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있죠. 이 아세아텍. 이것도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입니다. 인디에프,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종목이에요. 히림, 사절단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바이 건설한다고 올랐고, 그죠? 그 아랍에미리트 수산인더스트리,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종목이, 그죠?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포인트는 첫날 급등할 때 못 따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랍에미리트 사절단 테마가 다시 나갈 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눌렀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판단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소멸됐느냐 그 판단이죠. 이건 이제 아랍에미리트 테마주는 죽었다 이래 보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이게 뭐냐? 이게 생쇼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 종목입니다.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자, 요래 갔다가, 요래 뺐다가, 요래 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이 티라유텍 이것도요, 생쇼 종목이에요. 왜 들어갔냐? 급등 나왔죠? 뺐죠? 자, 뭐라 그래서 방금. 자,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는, 그러니까 핵심 테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그거 알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생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은 땡겨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MDS 테크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갔고, 바닥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로보틱스, 이노룰스 이런 게 전부 다 그쪽이에요.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이. 코닉 오토메이션 마찬가지, M2i 이게 다 스마트 팩토리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오늘 기대를 많이 했죠. 원전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다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두드려 맞았냐. 이 원전 테마주가 진부해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그래서 뭐라고? 핵심 테마는 있잖아요. 신규 테마를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된 거는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셨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성파워텍, BHI, 서전기전, 그죠? G2파워, 다 운봉 떨어졌잖아요. 에너테크, 오르비텍, 우리기술.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띄웠는데, 시가가 너무 부담스럽게 띄우니까 다 두드려 맞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한신기계 막 한 200%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신선한, 그죠? 신선한 섹터를 해야 되고, 신선한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은 개인들이 전부 뭡니까? 다 신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신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다 패대기 쳐요. 잘 아는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종목들. 응? 그래서 신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생쇼 종목 중에 이봐. 코콤. 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코콤 차트 보세요.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여기서 샀으면 100%예요. 내가 여기서 못 샀어요. 12월 28일이죠. 요 12월 28일, 27일, 이게 27일인가? 요건 27일이네. 12월 2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12월 27일 날 보시면, 여기 12월 27일이란 말이에요. 코콤이 급등 나올 때가 12월 27일 아닙니까? 12월 27일 날 어떤 종목이 올랐느냐? 자,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 드론이죠. 응? 얘가 12월 27일 이 뭐예요? 상쳤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DTNC. DTNC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여기 상처죠. 이게 뭐예요? 12월 27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12월 27일 날 DTNC하고 제시언 두 개가 동시에 상을 치고, 그 다음에 코콤이 여기서 장중 24%, 종가 16이 갔죠. 응?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됐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응? 급등한 첫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응? 급등한 첫날 저는 언제 들어갔어요? 좀 늦게 들어갔죠. 1월 3일 날 들어갔죠. 생쇼에. 응? 자, 만약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상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몇 프로인지 알아요? 이게 10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0% 맞죠? 4705. 8950. 90%밖에 안 되네. 90%가 며칠 만에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래일수로 10이니까 2주 만에 갔잖아요. 응? 이게 바로 섹터 매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섹터를 잡을 건가? 응? 자동차를 잡을 건가? 반도체를 잡을 건지, AI를 잡을 건지, 메타버스를 잡을 건지, 뭘 잡을 건지, 뭘 잡을 거냐? 그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 돌파 매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 다 들어갔잖아. 보세요. 제시언도 들어갔죠.
코콤도 들어갔죠. 여기 DTNC도 있을 걸 아마. 어디 갔어? DTNC도 있을 텐데. DTNC도 있죠. 아셨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해가 모른다고? 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제시언을 상을 보냈어요. 세력들이. 드론이죠. 근데 드론 관련 종목이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제시언만 갔어요. 응? 그러면은 그거는 섹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봐야 돼요. 그 다음날 이 세력들이, 그죠? 코콤도 땡기고, 드론 뭐 다 땡기면 그거는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종목을 땡겨주면 그거는 섹터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하면은 먹어요. 간단하죠? 어? 안 간단하다고? 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메디프론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는 그러면 자 보세요. 치매가 핵심 섹터입니까? 지금 치매가 핵심 섹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무슨 뭐 AI, 챗 GPT, 화장품 뭐 그렇게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안 간다 그 얘기 지금. 이 원래는 피플바이오가 갔죠. 이게 갔다가 메디프론이 치매로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애매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애매하다,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종목을 뭐 100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명 쓸데없는 테마는 걸러내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테마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 종목은 안 합니다.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안 하면 본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메디포는 여기서 상을 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치매가 가려면 이거 상친 하루, 이틀, 사흘 지금 지났죠. 안짝에 이 치매 관련 종목이 우후죽순 다 올랐어야 돼요. 응? 치매라고 뉴스 띄워가지고 올라야 이게 테마가 되는데 그냥 지 혼자 갔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예. 아니 단타는 괜찮아요. 단타는 쳐도 됩니다. 단타. 뭐 5% 10% 그런 거는 괜찮고 대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한 달 기다리면 100%를 먹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진. 예, 이게 뭐냐면 그 CES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 싱스 허브를 공개했거든요. 자, 그러면 스마트 싱스 허브를 공개를 해서 삼진이 땡겼죠. 응? 그러면은 이 뉴스가 또 나올 건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땡겼잖아요. 그 판단이 맞으면은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코콤을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내가 생쇼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요거 1월 3일 날 들어갔죠. 1월 3일 날 차트 한번 보세요. 자, 땡긴 걸 확인하고, 핵심 섹터를 땡긴 걸 확인하고 그 1등주를 눌림목에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있죠. 평생을 먹고 삽니다. 다른 쓸데없는 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1등주 눌림목이 여기 또 제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 돌파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주도주와 후발주. 예. 주도주, 평생 먹고 삽니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급등하기 전에 주나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주도주 눌림목 매매만 잘해도 평생을 할 줄 압니다. 후발주는 있죠. 자,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섹터의 후발주가 올라오면 그 후발주는 단타만 쳐야 되고 조만간 1등주가 내려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모를 수가 없겠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23 떨어진 자리, 그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등주 눌림목 매매만 하더라도 평생을 먹고 산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금호건설, 히림, 이게 두바이 섹터로 땡긴 것들인데 약간 또 애매하게 됐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자, 웨이버스, 맥스트. 오늘 메타버스 종목들, 자, 위지윅, 자, 위지윅, 뭐 덱스트 이런 것들 있죠. 살짝 올랐죠. 덱스트, 위지윅, 메타버스, 또 맥스트, 살짝 올랐거든요. 살짝 올랐는데 이제 이건 단타만 쳐도 됩니다. 자, 그렇단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 웹툰이 좀 올랐고, 오픈엣지, 이거 오픈엣지는 뭐예요? 오픈엣지는 내가 했죠. 여기서 했죠, 제가. 이거는 반도체 종목이에요. 35%. 이거는 이제 왜 했느냐? 이것도 뭐 뻔합니다. 요 1월 4일 요날 반도체를 다 땡긴 날입니다. 요 날이 1월 4일 날 기억나시죠? 다 땡긴 날이에요. 그래서 오픈엣지가 제일 많이 갔죠. 1등이었죠. 그래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거니까 먹었잖아요. 별로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주식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온칩스. 이게 지금 ARM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오픈엣지가 1등이고 가온칩스,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칩 이런 거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2등 3등이죠. AD. 오늘 AD 같네요. 그죠? 1등은 뭐예요? 1등은 오픈엣지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게임입니다. 게임은 지금 1등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 판호 발급한다 그래서 조이시티가 먼저 땡겼어요. 얘를 먼저 땡겼다고. 얘를 여기서 먼저 땡겼어요. 그 다음에 이 벨로프 이건 후발 상한가를 쳐가지고 땡겼고, 그 다음 웹젠, 넷마블 이거를 동시에 다 땡긴 종목입니다. 땡긴 색 데브시스터즈 올라가고 있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게임주는 뭐 굳이 한다면은 1등 개념보다는 NC소프트에 올라갔네, 그죠? 게임주도 뭐 해도 되지 않겠네. 그래 보지. 뭐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주는 한다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시형, 코콤 이거 다 이야기 드렸고요. 벳셀, 한크입니다. 이거 다 들어온 종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챗 GPT 종목입니다. 이 챗 GPT 종목 1등은 당연히 솔트룩스가 되는 거죠. 요건 내가 좀 놓쳤는데, 조금 아깝게 됐어요. 이것도 탁 눈에는 보였는데, 엄청나게 신선한 종목이었죠. 개인들 손에 때가 안 묻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약간 좀 놓쳤어요. 자, 그리고 솔트룩스가 간 다음에 이 마인즈랩이 갔죠. 그 다음에 코난을 땡겼죠. 그 다음에 셀바스 AI를 땡겼죠. 그 다음에 브릿지텍, 비트나인, 바이브 컴퍼니가 있습니다. 결국 챗 GPT는 뭐 솔트룩스가 당연히 1등인데,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죠? 주도주 눌림목 매매인데 이거를 주도주 1차 눌림목 매매를 해야 돼요. 1차. 지금 솔트룩스는 이제 높죠. 뭐 약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눌림목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 1차 눌림목 매매는 여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 네모친 구간. 그러니까 처음에 급등할 때는 이거는 못 잡는 거예요. 요 1번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못 잡는 거예요. 급등하면은 알 수는 있죠. 이 급등하기 전에 밑에서는 못 사요. 급등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놈이고. 그죠? 결국 매수는 여기거든요. 여기 매매는 약간 좀 어려 보이고, 요 날은 좀 살 수는 있었습니다. 요 날. 12월 19일은 상을 쳤기 때문에 이건 아는 거고, 12월 한 16일? 그 정도는 약간 눈치는 깠었는데, 이것도 100% 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이제 코코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붙었죠. 12월 14일 날 붙여놓고 지금 한 달 갔죠. 이제 고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126이 갔네. 많이 갔네요. 그죠? 이 정도 갔으면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챗 GPT 종목은 약간 고점이다 그 얘기고. 자,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은 당연히 레인보우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삼성전자 600억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쉐리만 여기서 그냥 5,052억의 거래대금으로 그냥 땡겨버린 종목입니다. 이 레인보우를 땡기니까 유로메카 SBB를 다 땡긴 거죠. 그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종목이 깃발을 꽂고 날아가니까 그건 한 상한가 같죠. 이게 날아가니까 노봇이 그때부터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노봇이 유로메카가 안 갔죠. 얘를 땡겨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1등이니까 얘를 땡겨주니까 유로메카 SBB, 휴림로봇, 유일로봇을 이제 다 땡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들어갔죠. 레인보우, 저기 뭐야, 유로메카, SBB 이런 거 다 들어갔죠. 응? 한 30% 이상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주식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데서 단순한 거예요, 주식은. 복잡한 매매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수익 났어요? 복잡한 매매가 아니고 무지 단순한 매매입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단순. 종목이 보입니다. 아셨죠? 응? 자, 1등, 2등은 각 섹터에 1등, 2등, 1등주, 2등주는 있잖아요. 첫날, 셋째 날 결판 납니다.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있잖아요. 초반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잡으려면. 그러니까 안 가는 거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죠? 1차 상승을 첫날 1차 상승을 하는 거를 보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배팅해도 평생 먹어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바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레인보우가 1월 3일날 땡기니까 어때요? SBB가 1월 3일날 이렇게 땡겼잖아요. 계속 빠지다가 유로메카 계속 빠지다가 1월 3일날 딱 올랐잖아요. 그죠? 레인보우가 계속 가죠? 응? 그날 레인보우 밑에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이 에버리봇이었어요. 에버리봇. 이거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예요. 응? 에버리봇을 1월 3일날 같이 땡겼죠. 근데 얘는 안 갔죠. 이건 왜 안 가요? 자, 이거 왜 안 가냐면 2023년이죠, 올해. 2022년 1월 달에 시세가 터진 로봇이 지금 안 갑니다. 1년 전에. 에버리버 보세요. 이봐, 시세 터졌죠? 얘는 시세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자, 그 다음 노보로보 보세요. 2022년 1월 달에 작년 1월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얘가 1등이었다고. 얘는 교육용 로봇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는 그 작년에 로보로보가 왜 1등이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1등이었는지 2등이었는지 나는 알죠. 왜냐면 쨍수에 다 했잖아요, 내가. 자, 그런데 요때죠, 요때. 여기 작년에 이게 땡긴 종목. 이렇게 로보로보를 이렇게 땡겼어요. 한 100% 땡겼죠. 교육용 로봇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가요? 왜 레인보우가 가고 유로메카 SBB는 가는데 얘는 왜 10%도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지금 로보로보가. 내가 그랬잖아요. 응?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기법이. 최근 1년 내에 시세가 터진 종목은 다시 대박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 이번에는 뭐가 제일 많이 갔어요? 레인보우가 많이 갔죠. 레인보우가 작년에 시세 터졌는지 보세요. 안 터졌죠?
안 터졌잖아요. 이거 100%도 안 터졌잖아요. 24,000원. 50%밖에 안 올라간 거 이거. 작년에 로보스타가 한 100%, 150% 막 갈 때 이건 50%밖에 안 갔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갔죠.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짜리 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만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로메카. 이 SBB 유로메카는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신규주 반토막 패턴입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게 안 가죠. 이게 옛날에 시세가 터진 종목, 노보로보, 유진로봇 안 가죠, 잘. 이거 작년에 시세가 터져서 안 가는 것 같아요. 휴림로봇. 휴림로봇 이거는 시세는 터졌는데 가는 케이스고, 영우 DSP, 우린 PTS, 유일로보틱스, 해성 TPC 이래 수많은 로봇주들이 있는데 지금 1등은 레인보우죠. 레인보우가 올라가고 그리고 SBB 유로메카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는 안 가죠. 응? 로봇주 고점은 2월 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1월 중순이죠.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 로보로버가 유진, 휴림, 얘네들은 이번 타이밍에 안 가는 거예요. 응? 로봇주가 간다고 이거 이제 잡는 매매는 어렵다.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시세 초반에 선점을 해야 된다. 시세 초반에 주도주를 선점해야 됩니다. 안 갔다고 후발주 매매하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단 말이에요. 응? 왜 재미없느냐? 레인보우가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얘가 꺾이면 다 꺾여요. 후발주는 얘가 10% 내려가잖아요. 그죠? 후발주는 20%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 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그랬죠. 안 갔다고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뭐 먹을 수도 있지만 평생 이길 수 있는 매매가 아닙니다. 아싸리 얘를 매매해요. 얘를 레인보우를 매매하죠. 근데 레인보우는 못하지. 왜요? 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죠. 이거는 무섭거든요. 근데 로보스타는 안 무섭죠. 얘는 안 갔죠. 안 갔잖아요. 이것도 LG가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레인보우를 사지를 못하고 로보스타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가죠. 레인보우만 가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얘는 며칠 날 땡겼어? 1월 5일 날 땡겼죠. 그죠? 1월 5일 날 땡겼잖아요. 1월 3일. 1월 3일 날 레인보우가 땡겼고 1월 4일, 1월 5일 셋째 날 땡겼죠. 갈만도 한데 안 간죠. 시세가 터져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잠깐 볼까? 화장품도 다 했어요. 아유. 말하면 입 아픈 종목들이 화장품입니다. 자, 화장품 잠깐 이야기해 보면, 자, 화장품 1등은 누구냐? 누구예요? 화장품 1등은 지금 1등이 없어요. 1등이 없고 굳이 1등으로 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있잖아요. 이 연우가 제일 먼저 갔어요. 요겁니다. 요거. 원래 1등은 연우, 2등 한국 화장품, 3등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 밑으로 이차한볼, 토니모리, 애블 CNC 어쩌저쩌고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연우는 27% 갔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이 앞전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그죠? 한국 화장품은 이 앞전 고점을 못 뚫었죠. 이것도. 한국 화장품 제조. 얘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죠. 얘가 지금 1등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1등, 2등, 분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 밑에서 1등이 될지, 1등주가 될지, 꼴등주가 될지, 요 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1등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 과연 얘가 1등으로 갈지, 이차한볼이 1등으로 갈지, 토니모리가 갈지, 애블 CNC가 1등으로 갈지, 한국 콜마가 갈지, 코스맥스가 갈지, 아모레퍼시픽이 갈지, 누가 1등으로 가는 거냐? 그걸 과연 무슨 수로 아느냐?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1등으로 치고 갈 거냐? 섹터를 골랐으면 화장품을 골랐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하고 싶다.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해야 되나? 돈이 있으면 다 해도 되죠. 응? 제가 보기에는 올라갔을 때 각 섹터에 1에서 5등 사이에서 1등주가 나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물론 후발로 땡긴 게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정치 테마주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섹터가 테마주가 올라가거나 어떤 테마주가 올라갈 때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다들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발견을 하고 그 규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응? 이해됩니까? 언제든지 세력이 선택하는 핵심 테마는 언제든지 나와요. 응? 내일 당장 우리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핵심 섹터, A급 종목들이 내일 어떤 뉴스를 띄워가지고 올려칠지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죠. 바닥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알겠냐고. 여기에서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알면은 그거는 미친놈이지.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1등주로 간다. 그렇게 매매할 수도 있죠. 응?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거하고 저처럼 매매하는 거하고 만약에 수익률 대결을 했다. 생쇼처럼 이렇게 수익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나를 못 따라옵니다. 그 매매는. 응? 물론 돈이야 벌 수는 있겠죠. 맞으면. 근데 만약에 그런 매매하고 이 매매하고 수익률 대결을 하면 그런 매매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갈지 안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우리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개, 두 개는 예언할 수 있지만 수십 개, 수백 개 섹터를 어떻게 다 예언을 합니까?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거를 분석해 가지고 배팅하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렇게 쭉 있다가 이런 데서는 못 사죠. 마스크가 언제 나중에 해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아 나가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매매하고 제가 하는 매매하고 수익률 대결을 했다. 100%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자,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오긴 왔네. 자, 여기죠. 여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니에요? 이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이렇게 붙었죠. 그래, 이게 혼자 붙었어요? 혼자 안 붙었어, 이거. 이거 연우하고 한국 화장품하고 연우를 같이 붙은 거예요. 개별로 치는 게 아니고 섹터로 쳤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종가 매수하죠. 그럼 어때요? 같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트가 결정이 되었으면 1등주 눌림목을 해라. 여기 이야기 들었죠? 여기. 주도주. 자, 먼저 세트를 결정하라고, 이제. 핵심 섹터인지 결정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계좌가 갈려버려요. 화장품이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다 올랐잖아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응? 한국 화장품 2만원, 2만원대에서 결정을 해야죠. 지금 3만원 아닙니까? 벌써 50% 아니에요? 응? 코컴도 50 같죠? 그러니까 밑에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여기서 섹터가 맞으면 있죠. 먼저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맞으면은 적중이 되면 50%입니다. 1등전 한 50 갑니다. 많이 가면 100 가요. 1등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좌가 갈려요. 화장품이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22,000원, 23,000원대에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응?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여기에서 판단을 하느냐. 이 위치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여기서 마스크가 뭐 해제가 되고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떠들었잖아요. 뭐라고 떠들었어요, 이거. 응? 그죠? 그죠? 판단하는 거죠. 이걸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랍에미리트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패대기 당했잖아요. 자, 그럼 마스크를 2월 달에 확진자 수를 보고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나왔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 여부는 그 재료를 겪은 그 경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초보자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한다기보다 좀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결정을 했죠.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차 눌림목에서 요거죠. 눌림목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차트로만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차트로만 보면 겁나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하고 차트에 겁먹지 말고 눌림목 매매를 단행해야 된다. 아, 진짜 뭐 주옥 같은 강의를 하고 있다 진짜. 이거잖아요. 자, 먼저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차트에 겁먹지 말고 눌림목 매매를 단행해야 된다. 섹터가 맞으면 역배열 차트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섹터가 맞으면 있잖아. 막 21선, 61선 꼬꾸라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꼬꾸라지고 차트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섹터가 맞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갔다가 또 두드려 맞을 것 같지만 이 섹터가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코쿤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드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땡긴 거예요. 이거는 그 약간 운도 따라준 거죠. 이게 약간 운도 따라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에서 수익 난 게 다 자기가 잘 나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잘 나가지고 먹은 게 아니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외국인들 있죠. 이 외국인들 이번에 1월달에 매수 안 들어왔으면 뭐가 갔겠어요? 종목이 다 꼬라박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왔죠. 이게 운인 거죠.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3조를 살지 1월 초에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변수 때문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 빠지면 또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먹은 거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요 매매 요 글만 잘 읽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화장품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코리아나, 이 코리아나도 이거 생쇼에 들어갔고, 뭐 토니모리, 애경산업, 클리오, 이다 후발 아닙니까? 내가 후발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후발주를 매매하는 그 즉시 그 섹터는 고점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후발주를 매매를 하는 그 즉시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은 고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다가 맨날 물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섹터는 이제 다 봤잖아요. 또 있나? 섹터 설명을 제가 다 했죠. 잘 모르겠죠, 그죠? 로봇도 다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아, 정치 테마죠. 아, 정치 테마전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아,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이게 돌파를 했는데, 자, 이거는 카카오 화재가 나가지고 얘가 점상간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주말에 카카오가 화재가 나가지고 카카오 화재 종목으로 뭐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뭐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는 이해는 됐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이날 점상을 갔습니다. 그럼 점상 가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데, 자 그러면은 카카오 화재 관련 종목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뭐예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가 또 화재가 또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카카오 화재가 또 날 수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거예요. 이 종목은 애매한 거라고. 근데 이 애매한 종목을, 그죠? 애매한 종목을 지금 다른 뉴스로 띄웠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수요가 약 8조에 이르는 등 한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이 호황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사. 그러니까 카카오 화재로 땡긴 게 아니고 이 뉴스로 또 내용을 바꿔서 땡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땡길 때는 카카오인데 카카오 화재로 땡겼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죽여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데이터 관련 뭐 법을 통과한다. 그 소식에 지금 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땡겼죠. 예,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어렵죠. 예, 어려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종목을 다 먹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포트에는 1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섹터가 맞으면은 그 섹터가 다 가기 때문에 그 섹터에 한 서너 개만 들어가더라도 2개, 3개 섹터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섹터를 다 살 수는 없어요. 다 사도 되지만.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웹툰도 뭐 다 이야기 드렸고, 웹툰도 다 했던 종목들이고, 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챗 GPT도 다 이야기 드렸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못 잡았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로메카도 제가 잡았고, SBB도 잡았죠. 그죠? 문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잡았고 어떻게 먹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테마도 똑같은 이유로 그거를 또 잡고 똑같은 종목으로 그걸 또 잡는 거죠. 다음 테마도 다음 핵심 섹터도 마찬가지. 응?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무슨 자신? 무슨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게 우연하게 먹은 게 아니고 어떤 일종의 법칙에 의해서 먹어버렸잖아. 레인보우를 땡기니까 유로메카를 먹고 SBB를 먹고, 반도체를 땡겨서 엣지, 오픈 엣지를 제일 많이 땡기니까 오픈 엣지를 들어가서 먹었고, 드론이 땡기고 제시언이 DTNC가 땡기고 코콤이 땡기니까 코콤을 들어가서 먹었고, 어떤 일정한 규칙, 법칙에 의해서 먹잖아요. 그럼 이 매매는 평생 먹는 매매입니다. 내일도 만약 어떤 섹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나는 또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핵심 섹터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지 단순합니다.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매수를 못해요. 딱 보고 이게 한 달 안에 50%가 갈지 안 갈지를 그 재료의 내용을 보고 딱 판단해 버려야 돼요. 어렵죠. 안 해본 사람은 어렵죠. 해본 사람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8이 되는 거죠. 저 오픈 엣지 있잖아요. 오픈 엣지, 유로메카, 코콤이 다 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를 하는 그 방법이 간단한 거죠. 간단한데
간단한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보세요. 자, 간단한데 제시어는 어때요? 이거는 뭐 지금 빠졌지만 이건 드론으로 급등한 종목 아닙니까? 코콤 드론이죠. 오픈엣지 반도체죠. 유로메카 로봇이죠. 금호근세 이거는 뭐 H7B 제약도 뭐 간단하게 후발을 먹고 티라유테 이거는 그죠? 응? 코리아는 이건 화장품이고 샤페론 어쨌든 어때요? 간단하지만 A급 섹터를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가입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번 달에, 여기에 보시면, 이 2+1 매매를 해요. 이번 달에. 자, 2+1 매매를 하니까, 오늘 전부 다 가입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2+1 매매하면 돼, 보죠? +1 하거든요. 자, 그래서 2개월 하면 1개월을 드리는 이벤트 하니까 요게 오늘 자, 이번 주까지 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요렇게 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게시하시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